자, 현재 시각이 새벽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미국 증시가 FOMC 결과와 애플, 테슬라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이 시작하자마자 2%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마이너스 1.2%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캔들이 떠서 당분간 이 음봉을 확실하게 회복해 줄 때까지는 큰 금액이나 스윙 투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질 때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신규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돈 가진 세력들도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해먹은 종목들이나 대형주 고점에 들어가서 고점의 리스크를 전부 다 부담하면서 수익률 그거 코딱지만큼 먹겠다고 들어가기보다는 당연히 깨끗한 종목, 새로 출발하는 신규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주를 원칙도 모르고 덤볐다가 큰일 날 수 있으므로 원칙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재생 목록인 원칙 메뉴에서 신규주 원칙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시장에 상장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장 초반에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강력한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처음에 상한가를 갔다가 한 번 풀리는 거 봤는데 한 번 풀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 직행한 다음에 그 뒤로 강력하게 거래도 안 나오면서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신규주라고 무조건 좋냐? 하락장에서 신규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미 다 해먹은 종목들은 추세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온 다음에 황금선도 제대로 못 지켜주는 신규주는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오고 해먹을 주포들은 해먹고선 나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발생한 상태에서 추세가 좋지 않다면 그 전에 상장한 것들 추세가 좋아질 때까지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먹지 않은 이제 출발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이며 올해 상장을 시작한 게 NBT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NBT는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니라서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힘을 쓰지 못하고서 첫날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게다가 첫날에 기대감 때문에 뻥튀기 된 다음에 굉장히 높게 시작했습니다. VI가 걸린 다음에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훨씬 작음에도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17%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NBT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에서 시작을 했으며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워서 상한가를 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주는 분위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하는 종목인지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명신산업같이 정말 재료가 크다면은 그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단기간 분위기를 통해서 시세가 나오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8일 목요일 시장에 상장하는 2개의 종목이 있는데 모비릭스라는 종목과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장한 그 다음날에 바로 이 2개의 종목이 동시에 상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1개가 상장되면 정말 괜찮다 생각하는데 2개가 동시에 상장이 된다면 또 옥석 가리기 그리고 어디로 시선이 쏠릴지 맞추는데 혼란이 있고 또 한 종목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가 상장한다면 좀 까다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신규주에서 수요, 매수 대기, 신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2배 뻥튀기 되었을 때 거의 99% 확률로 폭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샀을 때가 최고점이며 그 최고점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이 났지만 시장에 거래대금이 몰리니까 작년에 상장한 종목들 보더라도 2배 뻥튀기가 되었음에도 이런 식으로 대박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이 깡패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99% 확률로 폭락했지만 지금은 매수 대기,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지금 판단해야 될 것은 저는 시가총액 규모라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끌어올리는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한 재료가 있는 게 아닌데 시가총액만 크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규모가 좀 있었던 MBT는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서 시가총액이 그나마 작은 종목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매수 대기가 100이라고 쳤을 때 또 매도 물량 100 거의 비슷하거나 작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매수 대기가 200, 300, 뭐 많게는 500. 지금은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유통 가능한 물량 적다 해서 품절주라고 생각을 했지만 품절주라 생각하는 것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서 유통 가능한 물량 적고 시가총액 작은 거 잡아서 개인 투자자끼리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가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매수 대기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물량을 전부 다 개인 투자자가 확보하고 제대로 된 주포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본적인 이 매수세가 정말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모비릭스랑 CN투스 성진. 모비릭스는 공모가 14,000원입니다. 뭐 요즘에 공모주들 인기가 워낙 좋아서 기본적으로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 경쟁률 역시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경쟁률 역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 가능한 주식이 총 900만 주 중에서 300만 주.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도 적당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게 2배 뻥튀기가 안 되고 적당히 시작했을 경우에 당연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 상황에서 관심을 받을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이기 때문에 신규주를 첫날에 매수한다는 것은 내가 이거를 들어갔을 때 내가 과감하게 시초가에 들어갔을 때 잘못 풀린다면 한 방에 마이너스 10% 깎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매수를 해도 되지만 겁이 난다 싶으면은 첫날에 매수를 안 하더라도 그 뒤에 주가가 계단식으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뒤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규주들 흘러내리지 않고서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는 구간에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서 확실하게 들어갈 사람들은 첫 번째 구간 빼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2차 상승 때 조금이라도 빼먹겠다. 안전하게 빼먹겠다. 이거는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첫날 시초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잘못되었을 경우에 리스크를 부담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게 된다면 대박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적고 유통 가능한 물량도 구주주가 적당히 섞여 있으며 나쁘지 않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CN투스 성진 지금 장외 가격에서 한 50% 정도 뻥튀기 되어 있는데 공모가가 32,000원 경쟁률이 674대 1 하필이면 이 모비리스랑 CN투스 성진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 4개의 청약이 겹친 날이었습니다. 청약이 한 번에 4개의 종목이 겹치다 보니까 CN투스 성진에서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거 한 종목만 청약이 있었다면 아마 경쟁률이 꽤나 높게 나왔을 텐데 경쟁률은 670대 1 MBT가 4400대 1 나온 거에 비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공모를 좀 띄엄띄엄 하면 좋을 텐데 요즘에 시장 좋다고 종목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수가 약 920만 주. 이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500만 주나 됩니다. 57.6%.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32,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900억인데 만약에 48,000원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4,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4,500억의 시가총액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무겁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장 초반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진짜 리스크를 부담하고 들어갈 거면 차라리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것을 들어가지,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은 일단 장 초반에 들어가지 않고서 나중에 한 5분이라도 지나서 그때도 주가가 좀 괜찮다 싶으면, 안정이 되고 뭐 기간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신규주의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이 된다면 가끔씩 기관 투자자가 첫날에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둘째 날부터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첫날에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둘째 날에도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첨보란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기간의 수급으로 인해서 첫날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 뒤로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과 함께 수급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CN투스 성진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첫날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 뒤에 기관의 수급과 함께 첨보랑 비슷한 그림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만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구경만 하면서 주가가 확실하게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모비리스 같은 경우에도 두 배 뻥튀기 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인지 뭔지는 몰라도 두 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 보면은 특징이 8시 40분부터 그냥 8시 40분에 확인을 하자마자 물량이 2천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2천만 주가 쌓여 있게 되는데 두 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8시 40분 확인했을 때 2천만 주 쌓여 있으며 먼저 주문을 넣는다고 체결 안 될 거 알면서도 이 물량이 고정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신기하게 주가가 5천원이든 만원이든 3만원이든 그리고 30만원이든 신기하게 2천만 주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날 두 배 뻥튀기 될 때 2천만 주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공모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보는 세력이 이런 식으로 2천만 주 정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시 40분에 어느 정도 물량이 쌓여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2천만 주 이상 쌓여 있다면 두 배 뻥튀기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100만 주에서 최근에 500만 주까지 쌓였어도 그 500만 주가 전부 다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풀려서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배 뻥튀기가 아니라 50% 60% 정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빅히트 매매 영상을 빅히트 상장 첫날 매매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주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은 이 틈을 이용해서 공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호가창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물리게 된다면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게 신규주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주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저는 본계좌에서 매매를 하지 않고 연초 계획대로 딱 손실 5천만원까지 지정을 해놓고 신규주 전용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뭐 삼성전자 같은 거 고점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지금 10%, 20% 먹을 게 아니라서 수익률만 봤을 때는 지금은 신규주밖에 없다 판단이 들어서 신규주 전용 계좌를 만들고 한 종목당 매수 금액을 5천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넘기게 된다면 그거 한 번 실패했을 때 마이너스 500만 원 이상이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매매를 반복하면서 만약에 올해 누적 손실금이 5천만 원 쌓이게 된다면 그때는 신규주 매매를 접을 생각입니다. 뭐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기업에서 연구 개발로 투자하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저도 다른 계좌에 투자를 해서 좀 공격적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실패를 했을 때 자신이 감당 가능할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과연 선진 뷰티 사이언스처럼 대박이 날진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